안녕하세요. 오늘 지나고 나면은 내일, 그러니까 내일이 제가 추석 바로 연휴 시작하기 전날인데, 어, 마무리 잘 하시고, 시간, 좋은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간단하게 제가 그 화면 공유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 이거는 그 21년 5월 7일에 블록체인 투데이라는 곳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제가 정리를 뭐쭉 하다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있어서 우선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 중앙일보, 동아일보 쪽에서 나왔던 내용이 제 기억으로는 21년 4월 15일 날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의 어, 그 KOK 재단과의 계약 관계를 언급을 해놓는 그 기사가 있을 거예요. 그 한쪽에서는 어, 미디움 파운데이션 글로벌 최대 블록체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인수. 요게 중앙일보 타이틀이고요. 동아일보에서는 미디움 파운데이션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KOK 플레이 인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어, 동일한 날짜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2022년 5월 16일에, 미디움은, 그러니까 우리 공지에, 아, 미디움은 영리법인으로 2021년도에 케어케 플레이의 운영권을 인수하였고, 22년 6월 말로 그 운영권은 계약 해지 및 종료됩니다. 라고 또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더 웃기는 내용이 바로 금방 제가 보여드렸던 이 내용인데, 본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시작을 이렇게 해요. 근래 블록체인 시장에서 투각을 나타내고 있는 미디움, 은 최근 미디움 파운데이션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KOK 플레이 인수를 통해 누구한테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주식회사 미디움이 KOK 재단으로부터 KOK 뭐 이 플랫폼을 인수를 했다는 게 아니고 미디움 파운데이션의 KOK 플레이를 인수를 했다라고 이를 통해서 사업 영역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 그 다음에 미디움은 블록체인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전문 기업으로 블록체인 코어 기술을 연구하고 전 세계 모든 비즈니스 환경에 적용 가능한 초고속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전 세계 비즈니스 환경에 적용 가능한 그 초고속 블록체인 솔루션, 여기에 이야기하는 15,000 TPS, 이거를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뭐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렇게
이 지금 뭐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만한 내용들이고, 이게 5월 7일자로 나온 내용이지만 이 인터뷰가 언제 있었냐면 4월 16일 인터뷰라고 되어 있어요. 씨. 어,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기준으로 근거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4월 15일에 두 개의 그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서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KOK를 인수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KOK 플레이 플랫폼, 뭐 그게 용어의 차이는 좀 있는데 어쨌든 그 앱 운영권에 대한 부분을 인수를 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4월 15일자에 그 언론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과 4월 16일에 블록체인 투데이라는 곳에 인터뷰를 한 내용, 그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로 나왔다는 거고, 그 기사에서는 주식회사 미디움이 KOK 재단으로부터 이 KOK 플레이를 인수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내용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뭐가 맞는지를 절대로 뭐 이게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죠. 니들이 했다라고 하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모든 건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저기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서 이야기했던 그 인수권은 분명히 미디움 파운데이션 KOK 재단과 계약을 했다는 건데, 다음 날 인터뷰를 한 사람의 기사가 지금 5월 7일자인가 거기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주식회사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던 그 KOK 플레이 앱을 인수를 누구로부터 했냐? 이거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미디움 파운데이션으로부터 주식회사 미디움이 그 인수권을, 그러니까 인수를 했다. KOK 플레이 앱 인수 플랫폼을 인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말의 차이가 뭐 전 그 미디움의 대표이사 다음 이 인터뷰를 했는 사람 다음에 대표이사는 저한테 또 뭐라고 했는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는 어, 그 KOK 재단과 체결했던 플랫폼 구축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이들이 하는 건 K스테디움 메인넷의 유지 보수, 메인넷의 유지 보수 개발이라는 말도 빠졌고요. 유지 보수 업무에 대한 용역 업무 수행 책임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또 표현이 또 지랄 맞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꼴리는 대로 그냥 막 그냥 내뱉어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곳저곳에 뭐라 그러나
뭐가 아무 데나 뭐 칙칙 깔리고 가는 것처럼 그런 식의, 그런 식의 어, 내용들이 정말 기록물로 절비해요. 이거는 아주 비근한 예고.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를 캐치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 계약 관계도 불명확한데, 그러면 재단은 뭐, 왜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심지어 재단 이사장, 현 재단 이사장은 뭐 이율 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서 계약 해지를 하겠다라고 해놔놓고 재단 이사장으로, 어, 지금 재단 이사장이잖아요. 거기에 어드바이저들도 전부 다가 지금 개혁회 재단의 어드바이저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사람들이 개혁회 재단의 어드바이저냐?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개혁회의로 임금을 지급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래소의 가격이 지랄맞은데 내다 파니 그러니까 이율 배반적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까지 해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튀어나와놓고 재단 이사장으로 위촉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의 권한은 재단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 재단 이사장, 현 재단 이사장, 전 재단 이사장. 전 재단 이사장은 어떻게 보면 재단 이사장. 현 재단 이사장은 실제로 보면은 한 번, 그것도 자기가 썼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한번 어, 번역을 해서 취임사의 내용을 한번 띄우고 나서는 꼬라지 한번 본 적 없잖아요. 이번에 여수 박람회 때 거기는 왔다 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미덕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줌을 정기적으로 한다, 같은 시간대에. 그리고 이메일로 주고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달라는 식의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또 여전히.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는 식물재단으로 만들어놓고 하나는 바지 재단 이사장으로 만들어놓고 모든 것들의 책임을 지거나 모든 것들의 구심점이 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은연 중에 그다음에 뭐 기록물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가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떠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느낌밖에 없어요. 능력 그 자체가 없는데, 그리고 그 능력이란 거에는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부재한 그런 그 중에 하나는 카이스트 석사?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카이스트 석사가 뭔데? 도대체 뭔데? 카이스트 박사도 아니고, 뭐 우야라고. 그런 놈이 그걸로 상사를 또 욕비는 그런 내용. 근데 실제로 그 말도 저는 들으면서 사실은, 제대로 표현을 했구나. 양아치 같은, 어디 나오는 게 양아치 같은 짓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짧게 음성 파일 보면은. 그 목소리 확실하게 그 사람이에요. 어떤 모단체의 대표 정도 되는 사람이 내용, 그 대표 이사의
음성을 듣고서 이건 뭐 조작을 했니?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참 기가 차요. 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거기는 재단이 아니다. 그럼 재단 역할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 이거는 그 SOM이라고 하는 그 SO들 중에 이제 멤버로 실제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투자자들 중에 특히 캐나다에 있는 여자 뭐 나는 뭐 그런 킴이라고 하는가 뭐 그런 여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제가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오늘 기사 내용 보셨던 그 내용이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을 그 전체를 살리거나 뭐 하여튼 그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좀 과하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전지전능한 사람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런 내용의 표현들도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더라고요. 기가 차죠. 왜 기가 차냐? 우리가 결론적으로 모든 것들에 그 잘 되고 못 되면 참여자들은 딱 하나로 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죠. 그리고 사람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는 정말 그 많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뭐 영업이라든가 뭐 영업이라고 하긴 좀 말이 좀 과한 것 같고 뭔가 사람들 그러니까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고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개혁회의가 이만큼 생태계가 확장이 되는 동안에 재단에서 일조를 한 거는 눈꽃만큼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뿐이지요. 그 등급 수익, 보상 체계 관련된 거. 그것뿐이죠. 그거는 어쨌든 셋업은 그놈들이 했을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허위 사실, 그러니까 지 자신도 모르는 거를, 제대로 모르는 거를, 지가 모든 거를 아는 것처럼 또 의시되는 게 또 하나 있었지요. 하나가 아니고 뭐 여럿이지요. 그것들이 뭐 지가 뭐 제가 지를 아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맞는지 틀린지는 제가 하나하나씩 뭐, 영상을 가지고서 또 따졌고, 그런 거 다 봤을 때, 결국에 재단에서 뭔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려줘가지고 이루어진 거는 하나도 없어요. 보상 체계. 결국에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 소위 말해서 자기 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지 보상이 많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거래소에서 많은 매수세가 그러니까 매수세가 세진다. 매수세가 세진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가격 상승을 의미를 하지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1억 명 목표로 하던 게 100만 명 1%가 달성이 되고서 생 지랄들을 지금 떨고 있는 거지요. 지들이 뭐 그렇게 이미 이전에 경험이 있냐고요. 어느 한 놈 경험 있는 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뭔가를 해본 것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기본이었던 플랫폼, 핵심 파라미터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한 그 내용. 그게 뭐예요? 가격 이윤화 정책. 가격 이윤화 정책의 그 거래소 가격은 어디든지 있는 거고, 한 개 더 있는 게 그게 결국에는 핵심이라는 이야기죠. 포화라는 이야기. 이 사업의 핵심이라는 이야기. 근데 그게 올릴 때는 똑같은 내용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는 똑같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얼마에서 얼마로 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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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 근데 역으로는 인하라는 것 자체가 한 번도 없었다. 그 인하를 해보겠다라고 전 재단 이사장, 뭐 저도 포함하고 피해자 단체에 한 사람도 있었고 다른 피해자 단체, 뭐 그쪽은 피해자 단체라고 할지 말지 뭐 모르겠는데 그 아주 뭐 그 골 때리는 인간이 하나 있었죠. 거기 뭐 인원만 많이 모아가지고 또 다른 거 하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해가지고 뭔가 뭐 그쪽에 관련 있는 사람 하나 하고 해가지고 세 명을 피해자 단체 쪽에 이 플랫폼 가격 조정을 위한 팀원으로 어, 그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다가 그냥 말았잖아요. 왜? 그 이유가 또 구차하지만은 재단 이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 그때 결국 에 락을 걸어가지고 쉬어버렸다. 누가 그러느냐? 또 또 한 사람을 또 저기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은 개발용역, 뭐 유지보수 업무만 어, 하고 있다는 내용과 오늘 처음에 보여드렸던 저기 중앙일보와 그 동아일보의 계약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이야기한 그게 그 4월 16일 날 인터뷰한 내용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 인수가 그 그러니까 뭐 인수를 받았는 계약을 했는 주체가 하나는 케오케 재단이었고 또 하나는 주식회사 미디움과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다. 그 기자가 또라이라 가지고 그렇게 적었을까요? 누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같은 날, 거의 같은 날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케오케 재단과 미디움 파운데이션과 계약을 해요. 그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지 몰라요. 미디움 리미티드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용어도 쓰고, 근데 거기하고 계약을 그 자리에서 하자마자, 이거를 기업계약이 재단하고 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옆에 방으로 가가지고, 주식회사 미디움 대표를 만나가지고, 미디움 파운데이션 대표하고 둘이 또 계약을 해가지고, 바로 팔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들어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어느 단체는 하고 있죠. 제 새끼 또 미친 소리 하고 자빠졌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뭐 요즘은 거기에 욕을 하는지 어떤지 내가 모르겠는데, 어, 그, 지난번 그 일 이후로는 좀, 욕은 그냥 조용하다라는 이야기만 좀 듣고는 있어요. 근데, 어, 제가 이렇게, 그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내용 전달을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문제점을 파악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 계속해서 뭐 오늘도 저는 사실 그 국회
특감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료를 만드는데, 아, 그 디자인 자체를, 레이아웃을, 국회 의사당 뭐 이런 걸 백그라운드로 놓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쓸 법한 그런 어, 그 레이아웃을 가지고서 제가 그 PPT를 준비를 좀 거의 뭐 마무리 단계예요. 어, 제가 그 몇 가지를 질의할 내용, 뭐 이전에 나갔던 거는 서면 질의를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서 실제로 질의를 하는 내용을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뭐 저는 한 다섯, 여섯 가지를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 중에서 실제로 이야기 나눴던 한 세 가지 정도 외에 다른 내용도 교체를 하거나 뭐 추가를 하거나 하고 싶다면 하시라고 제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오늘 내용을 봤을 때 계약 관계가 명확하게 하나도 없고 그렇게 또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만큼 웃기고 자빠져 있는 그런 계약은 세상에도 있을 수가 없을 거다. 기록물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저와 같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내용 보면은 피가 거꾸로 솟구치겠지요. 근데 저만 솟구쳐서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솟구쳐야 되고 그래서 하나로 합심을 해야 되고 모르면 입 다물고 있든지 하고자 하는 사람 내용을 제대로 알고서 뭐 제가 늘 그랬듯이 저는 늘 근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하도 욕을 많이 해서 뭔 이야기를 하면은 그들은 거기에다가 카톡에다가 뭔가를 띄워놔놓고 이런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전부 다 보면은 뭐 저를 음해하는 내용 이런 거 보면은 뭐 돈 받아 먹었니 뭐 옹호하니 두둔하니 뭐 심지어 그 대표는 뭐, 제가 뭐 후원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 내보내고, 뭐, 그 다음에, 그쪽 사람들하고 협상해가지고 지들끼리 해쳐먹으려고 하는, 뭐, 그런 식의 내용, 근거 없는 내용.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뭐, 저런 꼬라지 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만나주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나 하고, 그 다음에 시위가 지들 외에 다른 쪽에서 하는 거는 또 웃기는 소리다. 그거는 전유물처럼 자기들 것이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주도한 거 두 번이라 그랬죠. 부산시하고 이번에 이 강남경찰서. 근데 버스킹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내용. 그래서 제가 그 내용 중에서 그런 게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줌을 뭐 유튜브를 하겠다. 하라고 해가지고 올리라고. 그러면은 얼만큼 정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할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됐는 거면은. 저는 피해자들은 반드시 그런 내용들을 시간이 없어가 내 스스로는 찾지는 못하지만은 나왔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그거를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는 방법들은 그걸 가지고서 제시를 했으니까 그걸 보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 좋은데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리고 이거 채널 만드는 거 아주 아주 쉬워요. 제가, 어, 제 기억으로는 2022년 10월 2일인가? 10월 3일이 또 공휴일인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2일날, 이두영이라고 하는 사람, 뭐, 그,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내가 줌을 하면은 그 영상을 올려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유튜브 뭐 채널 만드는 거 쉽습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세요. 뭐 겁을 내는 것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밤 11시 반쯤인가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제가
줌을 하고 영상을 올렸잖아요. 뭐 할 수 있어요. 쉬워요. 제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가 캐치를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감사하게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감사하다는 표현하면서 그 내용 확인해보고 맞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그 피해 상황을 좀 증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더 그쪽 영상만 보는 게 아니고 제 영상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감사 표현하고 그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왜? 이게 뭔가 뭐 경쟁을 하거나 싸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들한테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을 하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줌의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은 상대가 압박감을 여실히 가져라. 확실히 가져라. 그래서 뻗디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답이 없다. 빨리 이실직고하고 자빠져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개야내라. 토해내라. 그거를 저는 아, 좀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이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음, 저를 뭐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부분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 개인 혼자 좋자고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저 영상 속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과 이 문제를 얼만큼 내가 좀 더 알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반박을 하고 뭐 그 잘못된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알려가지고 바로 잡는 이런 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욕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당신들한테 뭔 저거 잘못을 했길래 그딴 욕을 하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갖다 대느냐. 같은 피해자라고 지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저는 욕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의견, 내용의 차이는 받아들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누구를 헐뜯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지금 저와 같은 이런 채널이 아닌 이상, 그 다음에 카톡이라는 그런, 단톡이라는 그런 채널이 아닌 이상은 정보를 입수를 하는 게 그 자체가 기록물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루머성,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개인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그러니까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것들을 서로 대화 속에서 뭐 소위 말하는 아무런 의미 없는 탁상공론 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까대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영상 속에 있는 저놈이 내가 아는 내용보다 뭐, 고만고만한 차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슴에다가 내가 인간으로서 양심이 있고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저놈이 이 문제점을 더 많이 할까? 내가 실제로 그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더 많이 알고 있을까? 이 판단만 해보시면은, 그런 욕이라는 거를 하는 거는 내가 좀, 이 어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되려 욕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방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어, 해야지
그런 식의 표현들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좀 보면서 사실 타깃이 어디가 돼야 될지. 그 뭐, 어, 이런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 저는 그런 짓을 한 사람보다 제가 더 나쁜 놈이다라고 표현을 그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제가 그놈들 뭐 정말 앞잡이였으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 하도 못하죠. 그리고 이렇게 얼굴 내놔놓고 한마디도 못하지요. 그래서 제발 요번에 뭐 아직은 추석이 뭐 되려고 하는 추석이 추석 날짜가 17일인가 뭐 며칠인 것 같던데 아직은 며칠 남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명절만 다가오면은 가슴이 두근 답답해지고 뭐 이러는 이유가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소개한 친지들, 가족들. 그래서 답답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와 같은 그런 내용을 좀 전달을 하면서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니도 잘못한 게 아니고 어느 놈이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 지금 이렇게까지 어, 피해자들을 위해서 좀 조금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일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제가 까발려 놓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좋겠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좀 싸움을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100% 오늘 이런 내용 들었을 때 결국에 이거는 점검물이잖아요. 이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거를, 이런 게 사실은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뭐가 잘못되고, 지금도 현재 재단 이사장이 나서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쭉 해봐야 그 용역 정도 하는 그런 업체가 지금, 그런 업체가 모든 걸 하고 있고, 제가 그 관계들을, 그 회사의 관계들을 제가,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입수를 했는데, 정리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거기에는 호딩스, 뭐, 피데스, 뭐, 어쩌고, 제이, 뭐, 쭉 해가지고, 이런 얽히고 설키는, 거기 뭐, B, 뭐라고 하는 데부터 해가지고 다 있고, 메탈, 뭐, 그런 쪽, 뭐, 이 보면은, 그 조그만한 회사가, 이 거물처럼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근데 이게 얽히고 설키는 게 왜 얽히고 설키겠어요? 자금 흐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왜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좀 어, 하나같이 좀 움직이는 게 좀 필요하고, 모르고 어설프게 이야기할 바에는 입 다물고 있는 게 낫겠다. 이해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어,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 좀 보시면은 가능하면 많은 분들한테 전달 좀 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뭐 제가 유튜브는 아니지만 오늘 정말 오랜만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좋아요, 구독 뭐 안 누르신 분들 한번 눌러가지고 구독 중이라고 돼 있는 사람들은 다시 누를 필요는 없고, 좋아요 정도는 누를 수 있고, 이 내용 정도는 전달을 하실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뭐 정말 오랜만에 한번 어, 구독, 좋아요
저는 이게 이런 말을 정말 하기 싫었던 이유가 꼭 유튜브 같아가지고 유튜버로서 뭐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그럴 것 같으면 정말 그 배경부터 해가지고 옷도 막 사입어 가면서 머리도 좀 하고 화장도 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이렇게 뭐 시나리오를 뭐를 준비를 해서 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우리 피해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 이런 것들만 지금 계속해서 전달을 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